자,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풀럼 대 첼시.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결장자들이 많은데 이제 최근에 벤치렐, 그리고 이제 기스토,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잭슨 등 지금 주요 선수들이 지금 추가로 결장을 하면서 현재 지금 전력 누수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공격진과 수비진에 결장자가 많은 그런 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전력이 누수가 좀 굉장히 크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3경기 연속 패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계속해서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했지만, 그때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1.5군인 라인업을 들고서 이제 첼시를 상대했기 때문에 이제 첼시가 이제 이겼다고 해도 그렇게 뭐 완전 좀 완벽한 승리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첼시는 어느 정도 이제 1군 라인업을 들고 왔다 보니까. 그쵸. 게다가 이제 그때 이제 1.5군 브라이튼 상대로도 첼시가 다소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여전히 좀 경기력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부상자 이제 결장자들이 좀 많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첼시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고,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팀 다 지금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득점 기회를 못 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루즈한 경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뭐 현재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력 누수도 심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잘 전개를 해도 이게 해결사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득점을 만들고 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첼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원정에서 좀 치르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경기력 면에서는 기대될 만한 요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 상황에서는 지금 원정 첼시를 믿고 좀 첼시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로는 이런 풀럼 프랜승 볼게요. 풀럼 프랜승에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럼이랑 이제 첼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그라나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라스팔마스가 이렇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데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공격력이 좀 한몫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역시 이제 최근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지금 저조한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라스팔마스가 좀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좀 우선시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더 홈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공격에서 봤을 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라스팔마스에 비해 지금 많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저는 약간 셀타비고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간 득점 기회나 위협적인 장면을 더 만들 만한 비더니즈 별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더니님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이제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표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개월 연속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공격력만 봤을 때는 셀타비고와 라스팔마스보다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셀타비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가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였던 팀이었다면 최근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에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셀타비고의 그런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상대로는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붙었던 게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리드를 하다가 좀 후반 막판에 이제 3골을 실점하면서 3대 2로 이제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강팀들 상대로 이제 굉장히 좀 대등한 경기를 치르거나, 그리고 약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또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서 봤을 때 오히려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요거는 셀타비고 프랜스 볼게요. 셀타비고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프랜스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솔로 대 이제 몬차. 자, 우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랐어요. 최근 지금 유벤투스와 이제 인터밀란을 연달아 잡으면서 이제 시즌 극초반과 달리 지금 공격이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그 사솔로 특유의 그런 공격 전개나 이런 게 아예 안 보였는데, 이제 점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런 지금 흐름이 좋은 사솔로라고 볼 수가 있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이제 이번 시즌 아직 뭐 경기를 많이 치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상대했던 팀들이 이제 인터밀란, 아탈란타 등과 같이 전부 다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의 그런 원정 몬차가 좀 홈보다는 다소 좀 아쉬운 면모를 보인다. 이거는 맞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그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홈에서 사스올로가 좀 경기를 치를 때마다 좀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템포가 좀 빨라지는 게 사스올로가 이제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템포도 이제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사스올로의 그런 물오른 공격력이 어느 정도 좀 템포에 빨라지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몬차 역시 지금 최근 득점력은 다소 저조하지만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수비가 약한 사소올로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거는 지금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 경기력, 분위기 모두 몬차보다는 사소올러가 더 좋기 때문에 홈에서 좀 사소올러가 연승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소올로 사이드 볼게요. 사소올로 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올로 승의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베로나 경기. 자, 우선은 이제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지금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하면서 지금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흐름이 끊긴 그런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 전개도 좀 좋아지지가 못했고, 그리고 골 가뭄에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베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한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전율적으로 토리노가 좀 높을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토리노가 좀 높은 볼 점유율 바탕으로 이제 홈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팀 다 일단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는 시간이 지금 많고, 그리고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템포 또한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오버 같은 경우에도 좀 언더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맞붙었던 경기들 모두 경기 템포가 굉장히 좀 느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느리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현재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리노 상대로도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안에서 좀 수비가 좀 상위권에 들기 때문에 그런 토리노 상대로 좀 여전히 좀 공격에서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약간 한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는 게,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기에서 좀 득점을 못하면서 좀 삽질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토리노가 불리할 게 없어 보이는 경기가 막상 이제 뚜껑을 열면은 뭐 이제 0대0, 뭐 1대1 등 굉장히 좀 허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거를 무작정 좀 토리노 승을 보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면도 있긴 해요. 왜냐면 토리노도 지금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토리노 햄무나 안 그러면 좀 삽질을 대비했을 때는 한번 무승부에 도전해보는 경기, 고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저득점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리노랑 이제 베로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칼리아리.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까지 같이 치르며 지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지지 않는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요런 약간 피오렌티나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을 만큼 지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력 또한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뭐 선수들이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지금 핵심 공격수였던 그런 지금 라파둘라가 이제 결장 중이다 보니 좀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격 전술 쪽에도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스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라파둘라 결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칼리아리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또 피오렌티나가 이제 볼 점유율이 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에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좀 피오렌티나의 그런 좀 침투 플레이에 좀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피오렌티나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도 홈이지만 특히 원정에서 더 공격 전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좀 전진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피오렌티나 진영에서 좀 전개를 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가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여러 지금 네, 칼리아리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뭐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 피오렌티나가 이런 타이트한 경기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피로 누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퍼지면서 좀 컨디션적으로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물론 뭐 그러긴 하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두 팀의 경기력 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도 홈인 좀 피오렌티나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네,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 네, 요거는 이제 피오렌티나 승. 네,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승 네,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 정도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그런 칼리아리의 그런 공격력 때문에 네, 어노바는 영어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네, 피오렌티나랑 칼리아리 경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네, 아체 위주로 한번 네,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 이제 AGMK vs AOR9. 요거는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표기된 걸로 네, 제가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이제 또 거시는 분들도 좀 더 편하게 거실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AGMK 대 이제 AOR9 같은 경우에는 AOR9 프랜스. 네. 또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본다고 하면 배당 대 베스트 한번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 샤르자 대 이제 JR8.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샤르자 승. 네. 그리고 뭐 내 고배당으로 많이 도전한다고 하면은 내 햄무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경기 더 뽑아보면은 네, 알나스르. 네. 네, 이스티클.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알나스르 승. 그리고 이제 마인 승. 그리고 어노 같은 경우는 3.5 기준은 네, 한번 오바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네, 3경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네, 오늘 분석 방송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추천이나 지급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것으로 한번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